이렇게 좀 저희 소속 선배님, 김재덕 선배님이랑 이렇게 저희 러너들 후배들이랑 같이 찍는 자리를 한번 꼭 마련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그 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부상 없이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다들 즐겁게 행사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같이 운동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같이 진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퇴근하고 논스톱으로 이렇게 서울 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웃으면서 다들 즐겁게 3시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이태호라고 하고 심재덕 선배님만 이렇게 모시는 자리라고 들었었는데 또 기회가 좋게 저희 박지영 선수님이랑 고민 선수님도 같이 뛸 수 있게 돼서 아마 여자 러너분들은 또 다른 또 영감과 귀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뛰던 비슷한 코스로 뛸 건데 복직선로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그 구간 어필 레이스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남자 1, 2, 3등, 여자 1, 2, 3등 이렇게 1등은 자기가 1등인 거 자기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 팔각길까지요? 여기서 버스길 전까지. 고맙습니다. 이게 저는 아직 길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소영 한방 몇 번 정도 웃으신 것 같아요? 3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오늘 본전 뽑았습니다.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몇 분을 이렇게 웃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한 번 웃을 때 10번 정도, 9.7초. 어린 애들이 하루에 웃는 시간이 400번. 이제 나이가 들수록 5살 넘어갈수록 웃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오늘 3시간인데 아무튼 100번도 좋고 많이 웃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딱딱하지 않게 교감하는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서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울트라 러너로 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1km도 못 뛰고 5km 뛰고 10km 뛰고 하프도 뛰고 2년 만에 풀코스를 뛰었어요. 지금은 몇 개월 이렇게 연습하고 바로 풀코스로 입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풀코스 뛸 만한 대회가 없었어요. 전국체전은 실업 선수 등록을 해야 뛸 수 있었고 동아마라톤 엘리트만 뛸 수 있는 대회가 있었는데 하프 먼저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풀코스를 뛸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줬는데 먼저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이 됐었어요. 첫 풀코스 입문은 제가 춘천 마라톤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대회가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 95년도에 제가 첫 완주를 했어요. 서브3를 달성을 했고 진짜로 처음 뛰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같이 연습하는 것도 없고 정보도 없고 헝그리 정신으로 해서 2시간 39분 5초 진짜예요. 30년 서브3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95년도 이렇게 했으니까 해마다 한 번 이상은 서브3를 달성하고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아직. 자, 짧은 거리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것보다는 많이 느려요. 10km도 35분 정도 경쟁을 하려면 33분 이내로 막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오래 버티는 거는 아주 잘했어요. 꾸준하게 뛰는 거. 저의 한계가 얼만큼인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산도 뛰게 됐고 울트라 마라톤을 하게 됐어요. 울트라 마라톤도 오래 버티는 건 되더라고요. 국내에서 있는 100km 혹은 원정 가가지고 뭐 세계 선수권 대회 그렇게 이제 뛰었는데 울트라를 하게 된 이유는 저의 한계를 실험해보고 싶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울트라 쪽으로 하여튼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했어요. 국내에서 처음 시도했는데 풀코스 한번 뛰는 것을 인간 승리의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이 안 친다. 연습할 때는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해요. 왜냐하면 울트라는 100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40km씩 이틀 나눠서 뛰어지더라고요. 그런 연습을 했었어요. 혼자 스스로 마루타가 돼가지고. 그러면 풀코스도 토요일 한번 뛰고 일요일로 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2개 다 우승을 한 게 모두 6번. 울트라에 저는 이제 새로운 신기원 한번 열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도전을 했었고, 클라이막스 하나가 있어요. 아마추어 세계에서도 이 경쟁이라는 게 아주 치열해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선수들은 항상 경쟁 상대예요. 다 알죠. 한 번은 아침에 풀코스를 뛰고 저녁에 100km 울트라를 뛰는데, 아침에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 우승을 했고 저녁에 북한강 울트라 마라톤 100km 우승을 했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완주가 아니고 우승했어요. 진짜로. 끊임없는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했어요. 울트라를 하게 된 동기 그거예요. 저의 한계를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하고요. 장거리를 뛰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1km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km도 뛰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마라톤 훈련하다가 크로스컨트리라고 산에서도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흙을 밟고 초록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는 것보다 그냥 저한테 집중해서 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장거리로 뛰는 게 저한테 잘 맞고 제가 좋아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쪽이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로드 베이스로 시작했는데 하프 뛰고 원래 풀을 뛰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뛰게 돼서 산을 이렇게 한번 뛰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산탄고도 대회 하이원 때 열린다고 해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하이원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 다들 20은 재미없어 40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풀도 안 뛰어보고 그냥 42를 처음 나가서 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주 50, 제주 100, 100마일 막 이렇게, 저도 약간 도전 정신?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또 100마일 막 한번 해보고 나니까 200마일, 300마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가능할까 저게?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는데 언젠가는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에 대한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93년도. 오래됐죠? 여기 태어나지도 않아 무렵부터 제 나이가 25이에요. 뭐 그때는 달리기하고 전혀 인연이 좀 없었고, 기관지 확장증,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삶이 좀 비관적이었어요. 수술 대신에 달리기를 좀 뛰어가지고 편히 좀 숨 한번 쉬고 이렇게 죽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달리기였는데, 2년 만에 풀코스를 뛰고서 제 몸이 이제 정상 궤도, 아마추어에서 최정상 궤도에 올라서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왔어요. 돌아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지? 보통 8년에서 10년이 가장 전성기인데 그 기간을 넘어서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정말로 큰 부상은 없었어요. 족저 근막염도 한 번도 안 생겼고, 아킬레스건도 아픈 적 없고, 발목, 무릎, 관절, 달리기라는 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동안에 돌아보면은 코로나19 3년 정도의 공백은 연습은 계속 이렇게 하되 뭐 대회를 못 나간 거죠. 중간에 뭐 힘이 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왜 해? 그렇게 하면서 중단한 적은 없어요. 권태기 하기 싫은 건 약간의 있었던 것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고 났을 때의 약간 허무함? 예, 그런 건 있어요. 일주일 정도 추스려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또 목표가 세워지고, 그런 과정을 꾸준하게 견뎌왔고요. 제일로 좀 힘들었던 부분, 작년 초반에는 몸이 진짜 좋았어요. 욕심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풀코스 기록이 잘 나오잖아요. 꼭 울트라를 하고 싶어요. 긴 거리를 뛰어서 더 기록을 잘 내보고 싶고, 한도 긴 거리를 뛰보고 싶고, 목표를 잡은 게 UTMF富士산 잡았는데 추위에는 약한 게 약점이잖아요. 추위에 녹아내려서 완주는 했어요. 이후에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연습하고 땀 흘리고 속도는 나는 것 같은데 막상 기록을 받아보면 밑바닥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富士산 갔다 와서 국내 트레일 대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한 방 먹은 게 UTMB. 결국 제가 이제 140km 가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다운되고 회복이 안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게, 원인은 제가 알죠. 긴 거리를 뛰면은 항상 젊을 때는 회복이 좀 빨라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회복이 좀 느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꼬라박는 형국이었고, 올해는 긴 거리를 좀 절제를 하고 짧은 거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보자. 100km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한 50이나 70 정도까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유진탄이라는 디렉터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말레이시아 대회를 오면은 다 해줄 테니까 와서 뛰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 약속을 해버리니까, 약속은 했는데 가서 꼴찌하면 안 되겠고 좀 열심히 또 한번 준비해보자 해가지고 100km를 하기로 했거든요. 사람이 약간 좋아지니까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TNF 100을 뛰게 됐고요. 작년 비해서 50분인가 뭐 그 정도로 좀 단축을 했어요. 몸이 좋아진 걸 이제 확연히 느끼고, 거제 100K 고민철 선수하고 재밌게 좀 잘
뛰었는데 그때도 이제 많이 살아났어요. 제가 2등을 했는데 권태기라는 것은 약간의 이렇게 리듬이 있잖아요. 크게 뭐 다운돼서 그만둬야 되겠다, 완전 포기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30년 동안 정상 궤도에서 계속 달려오게 됐고, 프로도 제가 그런 꿈이 있는 한 슬럼프라든가 하기 싫다라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모든 대회든지 우승이라는 목표를 전제하에 대회 신청을 하고 참가를 하거든요. 질 때 지더라도 제가 준비하고 대회 결승점까지는 최선을 다한다, 나머지 결과의 몫은 신의 몫으로 남겨두고, 꿈이 있는 한 그런 슬럼프나 권태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거리도 늘리고 운동량도 늘리고 보강이나 스트레칭이나 그런 거 좀 더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자. 옛날처럼 그렇게 과하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새벽 운동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뛰게 된 것 같습니다. 18년 정도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매일 달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안 빼고. 키 런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경쟁적이진 않아서, 대회도 승부욕이 많진 않아서 좀 즐기면서 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힘들거나 좌절감이 오거나 성적이 안 좋다고 이런 거는 없고, 한번 부상이 좀 심하게 와서 부상을 딱 겪고 제대로 달릴 수 있게 되고 나서는 진짜로 행위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런태기는 없이 계속 꾸준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 스폰서는 카멜백이고 또 중요한 장비가 신발인데, 다양한 것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냥 먹는 만큼 달린다는 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걸 먹음으로써 회복이 잘 되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전, 가운데,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주로 먹는 파우더 아니면 젤 같은 경우는 저 안에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이 직구를 좀 싸게 사줘요. 그냥 공짜로 사주는 게 아니라 구매 대행만 해주는 거죠. 젤 같은 거, 파우더 같은 경우는 꼭 끝나고서 장거리 하고 나서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먹고요. 대회 전에는 약간 좀 신경을 써요. 저한테는 소고기보다는 오리가 좋더라고요. 동네에 딱 한 군데 그 진흙구이를 하더라고요. 구입을 해가지고 한 5끼가 만들어져요. 한 마리를 딱 시키면 안에 찰밥하고 곡물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면은, 대회 때는 좀 적게 먹고 영양가 있는 것을 이렇게 먹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아끼지 않으려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평소 먹는 것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제 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걷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리고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그럴 때 맞아. 네. 울트라를 제가 뛰곤 했지만 초창기에 풀코스를 뛰면서 진짜 나 이거 다시는 안 해, 그런 다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좀 해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시 대회 신청을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 엄청 많이 거쳤는데, 풀코스는 뭐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남겨 놓는다고 할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만두고 싶을 만큼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은 힘들 때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몸이 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그런 마인드를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야, 조금만 참자, 견뎌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를 좀 생각하면서 보다 앞에 가는 선수는 지금 거리를 뛰어갔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잡생각이 많아졌거나 걸음이 늘어졌다 이런 거는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해서 최대한 다른 생각 안 하면서 가방만 사실 트레일의 제일 장점은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트레일에서는 걷고 싶을 때는 그냥 좀 걷는 편이에요. 좀 걷고 사진도 찍고 좀 둘러보고 환기를 한번 시키고 다시 그래 좀 가자 생각이 들 때 다시 또 열심히 뛰는 스타일이고, 로드에서는 주변에 러너들이 많고 대회를 나가면 특히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환호성을 들으니까 너무 힘든데도 가야 돼,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저분들이 날 보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냥 그걸로 가지는 것 같아요. 뛰는데 부하 비중을 보면 다리는 한 20%? 다리는 일상생활 뛰면서 운동 가지고 충분히 보강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리 보강 운동을 하지 않아요. 다리가 20%니까 상체는 80%의 부하 비중을 가지고 운동을 수행을 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깨, 저는 30%를 봐요. 보강 운동은 상체만 하는데 제 스타 그 위에는 턱걸이 60번 못하면 수저를 들지 말라라는 문구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턱걸이 하나 하면은 상체 모든 운동은 다 됩니다. 운동 비중을 상체 쪽에 많이 가져가요. 6번 한꺼번에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깨도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30번을 하거나 20번에서 10번에서 정해서 상체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평상시에 뭐 다리 운동 전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잘 드셔야 돼요. 먹고 근육도 운동을 해야 되고 위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적응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이런 더운 여름날 특히 긴 거리를 좀 이렇게 뛰면서 빨리 소화시키고 내 몸의 에너지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물 수분은 그런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마다 일반 컵에 반 컵 정도. 물이 좀 부족하다 하기 전에 충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급수를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가야 돼요. 몸에 한 1%만 물이 좀 부족해서 에너지가 팍 떨어져서 효과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혈관에 있는 수분까지 다 뺏어가요. 혈관이 나중에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수분 보충은 아주 충분히 해야 돼요. 부족하다고 몸에서 느끼기 전에 어느 정도 제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는 3가지 꿈이 생겼어요. 꿈. 이뤄야겠다. 그게 하나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거. 그런데 그때 이미 황영조, 이봉주 선수는 바르셀로나 금메달 따고 이봉주는 보스턴 우승을 하고 난 뭘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때는 트레일런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산악 마라톤 한글 그대로 원정을 가게 됐는데 원정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이제 일본 노베야마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승을 이렇게 하고 해외 원정 중에서는 그게 첫 우승이었고 2006년도에 이제 다른 마을이죠. 일본 가가지고 1등 못하고 2등을 했는데 일본의 그 1세대 트레일 러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히로키 이시가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첫 그 71.5를 경험하다 보니까 먹는 게 이제 그 초콜릿 2개 그거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30분을 제가 42km까지 앞서갔는데 초반에 먹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한 4km가 남겨놓고 역전을 졌어요. 억울하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시 이제 가가지고 하세친네 컵이라고 하는데 컵을 가져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때 이제 배웠죠. 이제 울트라 100도를 뛰어보고 철이 나는 사람들 거 뭘 먹는지 많이 좀 컨닝을 해가지고 젤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4년 만에 가서 제가 우승을 했어요. 챔피언이 됐고 좀 더 이제 유명해졌죠. MMT 100에서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꿈은 거기서 한번 이루었어요. 그때 세계적으로 수세를 보면은 대회의 기록은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정상급이다. 제가 원하던 꿈 하나,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거기서 하나 이루었고요. 두 번째 꿈은 대회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 이제 블로그 작업을 하면서 한글 파일로 그냥 모아놨어요. 나중에 책을 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10몇 년 만에 21년도에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꿈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것들 박물관 세우는 거예요. 자료가 많아요. 그때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복은 많은데 이 돈 복이 먹으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준비하고 인생 후반기에 해야 할 마지막 꿈은 박물관 세우는 거. 동시에 이런 트레이닝 교실을 운영하는 게 제 꿈입니다. UTMB에 대한 열망은 없으신가요? 4번을 갔는데요. 포기를 했어요. 국내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원정을 가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진짜 나름대로 완벽하게 분석하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맞으면은 그때는 뭐 죽는 것보다 살아오는 게 더 저에게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이 좀 좋아져서 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포기는 아니에요. 그게 시기가 뭐 내년에 될지 그 다음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열망은 있어요. 트레일의 뭐 성지 최고의 대회는 UTMB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